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십니다. 네, 도보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7월달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제가 어저께 엄청 작업해갖고 오늘 다 올렸는데, 물론 거래는 몇 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월봉이 하나가 이제 우측으로 Y축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서 지표 변한 게 있어서 특히 7월달에 송파구부터 징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난 2021년에 상투 찍고 꺾일 때 서초구 강남구는 계속 올라가는데 송파구부터 꺾였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송파구가 진짜 폭락을 했었죠. 지금 그거랑 거의 대자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갖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 차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오늘 웹화면에 자료 올리잖아요. 제가 여기 웹화면에 올려가지고 여기에 리스트 아파트 제가 아침에 작업해서 다 올렸거든요. 요거는 매일 보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 주로 할 거는 뭐냐면 이 차트를 다 보고 계시죠? 이 차트에서 이제 뭘 보냐면요, 여기 볼린저 밴드 있죠. 볼린저 밴드 딱 누르세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와 점점점이 파라볼릭이고 밑에 소나 그다음에 코포크 지표 여기에 설명이 써 있거든요. 지표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보세요. 과거에 그리고 이걸 로그로 보세요. 로그로 봐야지. 그러니까 현재 거를 확대해서 보려면 산수를 보는 게 맞는데, 현재의 등락률이랑 과거의 등락률이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일 때 1억 오르는 거랑 20억일 때 1억 오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10억일 때 10억 오른 거랑 20억일 때 2억 오른 거랑 같은 수익률이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려는 게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 요걸로 누르세요. 적용을 누르면 얘가 좀 커지죠. 과거랑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이건 서울 아파트 전체고 이거를 뭘 보냐면 여기 서울로 간 다음에 일단 그 강남구를 보세요. 강남구로 볼게요. 강남구로 보시면 강남구가 덜 빠진 다음에 제일 많이 반등했거든요.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강남구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잘 보시면 서울 아파트가 10월달에 상투를 쳤거든요. 이거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서울 아파트는 10월달에 상투를 쳤는데 강남구는 그 다음 22년 7월달에 상투를 쳤어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볼게요. 서울 아파트 전체로 보면 서울 아파트는 10월달에 상투를 쳤죠. 그래서 슬슬슬 빠지는데 강남구랑 서초구랑 용산구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뭔가 빠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전고점을 계속 돌파를 했는데도 서울 아파트가 못 오랐다는 얘기는 뭔가 빠진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주로 하락했던 게 여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구 볼게요. 강남구가 이렇게 올랐어요. 강남구 올랐죠. 그리고 지금도 회복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서초구도 보시면 서초구도 다른 아파트는 10월달에 상승주고 이렇게 빠지는데 올랐어요. 강남구 서초구. 그럼 지금도 거의 완전 올랐고, 이때 10월달부터 많이 빠진 게 이렇게 빠진 거 보세요. 이렇게 빠진 거 이게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예요. 다른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있죠.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10월달부터 빠졌다니까. 그다음에 물론 강동구도 빠졌죠. 강동구도 같이 빠지다가 막판에 가서 쏟아졌죠. 특히 여기서 급하게 꺾인 게 노도강이에요. 노원구부터 볼까요? 노원구는 기울기가 처음부터 가팔랐죠. 지금도 빠지죠. 지금도. 근데 사람들은 이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올라간 것만 얘기를 한다고. 서울은 강남구만 서울이 아니잖아요. 노원구도 있고 뭐 도봉구도 있고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강남구를 볼게요. 강남구의 볼린저 밴드를 볼게요.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여기서 1차 하락한 다음에 반등했죠. 리먼 사태 때 이후로 2009년도에 반등을 세게 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꺾인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을 칠 때 전고점을 못 넘었죠. 못 넘으면서 여기서 껄떡껄떡 하다가 빠지면서 한 3년을 폭락을 했죠. 이때 음마가 반토막 났다니까. 도곡렉솔도 40% 빠지고 이랬어요. 이때 잘 보시면 요 지표를 보세요. 요 지표. 얘는 이거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요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갖다가 사인 콕사인 곡선처럼 오르고 내리고를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빠지는 게 아니라 X축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어요. 강할 때는 0 밑으로 안 내려와요. 계속 위에서만 죠. 흔들흔들 해도 계속 위잖아요. 이렇게 폭락할 때는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번에도 폭락할 때 밑으로 내려갔죠. 자, 근데 그때 보시면 이게 1차 하락이라고 하면 이게 반등이고 2차 하락이 3년을 넘어갔다고. 3년을. 이때 이 반등을 할 때 여기서 반등하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얘가 꺾일 때 여기서 껄떡껄떡 대고 있을 때 얘가 꺾이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부터 얘가 올라도 0 밑에서 놀죠. 밑에서 놀잖아. 밑에서. 그러니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1차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하죠. 자, 1차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하죠. 그런데 지금도 야금야금 오르고 있죠. 전고점을 못 넘었죠. 이때도 전고점을 못 넘었어요. 서초구는 넘었어요. 서초구는 그때. 어쨌든 지금 보면
얘가 살짝 굽는 거로 보이세요? 7월 달에 바뀌는 게 이거예요. 얘가 살살살살 올라도 얘는 탄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12개월 전에 주가랑 비교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12개월 전보다 주가가 많이 막 오를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12개월 전이 이미 올라 있을 때잖아. 이때는 얘가 막 치고 올라갈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얘가 막 치고 올라갈 때, 요 치고 올라갈 때는요, 1년 전에 12개월 주가가 여기라고. 이때 봤을 때는. 근데 이때 봤을 때는 1년 전에 주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적은 거야. 12개월 전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기저효과가 높아서 지금 주가가 그대로더라도 분모가 작으면 얘가 확 커진다고. 그걸 갖다 도식화한 게 코포크지와 소나 차트예요. 어쨌든 로직은 잘 모르더라도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아 얘가 빠졌다가 반등할 때 얘가 반등을 했구나. 그 대신 얘가 많이 반등할지 적게 반등할지는 몰라요. 우리도 이걸로는 몰라요. 그냥 얘는 방향성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다음에 얘가 여기서 껄떡껄떡 대고서 야 이거 사상 최고치 돌파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얘가 꺾이잖아요. 그럼 얘도 꺾이는 거라니까. 그다음부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서부터 이게 슬슬슬 오르죠. 근데 얘가 바닥치고 슬슬슬 오르죠. 그다음부터 얘가 0 밑으로 안 내려온다고. 이게 대세상승이에요. 이게 대세상승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출렁출렁은 되더라도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잖아요. 즉 12개월 전, 그러니까 어느 때를 보더라도 어느 때 조정을 보였더라도 1년 전의 주가보다는 높다는 얘기야 얘가. 이때는 1년 전의 주가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야. 밑에 0 밑에서 노는 거예요. 자 일단 강남구 약간 틀어지는 거 보이세요? 징조가 보이세요? 그 다음에 서초구도 보세요. 서초구는 리먼 사태 이후에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 진짜 센 놈이야 이때 얘네 서초구는. 강남구보다 얘가 더 셌어. 그리고 지금도 전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대신 얘가 요번에 빠질 때 덜 빠졌단 말이야. 이때는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얘도 약간 강남구까지는 아니어도 얘도 약간 그 고점 냄새가 좀 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초구를 보면 안 되고 강남구랑 송파구를 봐야 돼요. 서초구는 야금야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자 문제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를 보시면 이때 리먼 사태 때 폭락한 다음에 엄청나게 반등을 했죠. 엄청나게 리바운드를 했다고. 근데 여기서 껄떡껄떡 하다가 전고점을 못 넘죠. 여기서부터 4년을 봤어. 3년을 넘게 빠졌다고. 이때가 이게 나왔다고. 이게. 근데 지금 보시면 반등을 하는데 강남이랑 서초 같은 경우는 거의 이 근처까지 왔죠. 근데 얘는 이밖에 못 왔다고. 절반도 못 왔어요. 한 40%인가 반등했어요. 40%. 하락한 거에 40% 되돌림이야. 이따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못 가냐? 그러니까 얘도 여기만 보면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빠질 때 1차 하락 때 서초구나 강남구는 조금밖에 안 빠졌는데 얘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서초구나 강남구는 조금만 올라도 전고점이야. 왜? 빠진 게 적으니까. 근데 얘는 엄청 빠진 다음에 엄청 세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을 못 올랐다니까. 특히 강동구 보세요. 강동구도 이때 전고점을 못 넘었죠. 근데 이번에 보면요 폭락한 다음에 얘 25%밖에 반등 못했어요. 30%가 안 돼 반등이. 예를 들어서 그라시움 많이 올랐는데 물론 저점에서 많이 올랐지만 하락한 거에 한 50% 올랐더라고. 근데 강동구에 그라시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축만 있는 게 아니라고. 기존에 아파트들도 많아요. 30년 된 것도 많고 20년 된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요 밑에서 오르질 못했어. 3위그린 봤어요? 3위그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야 될 게 요거예요. 요거 얘가 밑으로 그러니까 긁고 보세요. 이때는 반등을 세게 하니까 얘가 0 위로 많이 튀어서서 올랐죠. 근데 얘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때에 비해서 하락은 많이 했는데 반등이 약하죠. 그러니까 얘가 0을 살짝만 늦게 못 넘었어요. 이 정도까지 못 왔다. 이건 대세 상승이야 이런 거는. 근데 살짝 못 왔잖아. 이제 여기서 옆으로 기거나 밀리잖아요. 그럼 얘가 확 꺾인다고. 그럼 0 밑으로 또 내려와요. 시커먼 게 나온다고. 그걸 조심해야 되고 또 여기서 쭉 내려가 가지고요. 뭘 보시면 되냐면 쭉 내려가서 제일 밑에서 내려갔어요. 보세요. 이게 아니구나. 첫 화면에서 제일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피보나치라고 있거든요. 피보나치.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부터 먼저 볼까요? 엘리엇 파동을 본 다음에 비교 지표 항상 여러 개 선을 볼 때는 비교를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1990으로 할게요. 1990부터 2030년까지 로그 한 다음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엘리엇 파동 계산한 게 나오면 돼요. 까만 게 주파동이에요. 이거는 명목이에요. 물가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때도 명목으로는 전고점 돌파하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IMF 직전에도 이때도 아까 방금 서초구만 넘었니 못 넘었는 게 이때라고. 이때가 이게 조정파라고 이게. 그러니까 A, B, C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타지수예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야. 엄청 센 놈들만 모아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지 않고 평범한 아파트들은 이렇게까지 못 올라요. 얘가 지금 A, B 가고 있는 거예요. 요 C가 남았다니까요. C. 요거를 기다려야 돼요. 요거를 기다려야 돼요. 요거를. 그 다음에 여기에 피보나치 있죠. 4번 피보나치를 누른 다음에 이거를 2020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산술로 바꿔놓고 볼게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요. 다중선이 보이잖아요. 아, 이거를 2021로 하면 더 크게 보이겠네요. 2021. 요렇게 보면 뭐냐면요. 자, 이게 아까는 요거 있죠. 스타는 엄청 센 거야, 이거는. 얘는요, 하락한 거에 한 70% 반등을 했어. 강남구 같은 경우 센 놈들 여기까지 왔고요.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 여기까지 왔어.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걔네들은 빠질 때 별로 안 빠졌다고. 요렇게 빠진 다음에 요렇게 오르니까 사상 최고치가 나오는 거지. 근데 스타 지수도 한 70% 정도밖에 반등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피보나치를 보시면 이제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센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고 노도강도 섞여 있고 강남구도 섞여 있고. 자, 이걸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한 거에 제가 이게 38.2%거든요. 요게 50%예요. 하락한 거에. 근데 이건 제가 꼬리까지 계산한 거야. 꼬리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6월 달 꼬리가 38% 살짝 넘었어.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 하면요. 28%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년에 5월달이 저점이었고 올해 3월달이 저점이었거든요. 그거를 연결한 걸 쭉 선을 연결해 보세요. 이게 하나의 지지선이 되겠죠. 이거를 평행 이동해 가지고 A, B, C라고 그랬을 때 B에다 갖다 붙이면 요런 저항선이 나오겠죠. 조금만 더 가면 얘 부딪혀요. 월 평균 종가는 이렇게 더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쩌면 월중 고점은 6월달에 나왔을 수가 있어요. 이제 7월달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 7월달에도 신고가가 많이 나오면 신고가끼리 묶어서 고점이 여기 나올 수도 있지. 그리고 6월달은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아직 6월달은 아직 20일 동안 신고가 더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그 다음에 다시 가갖고 이번에는 섹터 지수를 누르세요. 섹터 지수 누르고 섹터 1번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 제가 1로 시가총액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일봉 지수는 봉이에요. 봉. 이거는 일봉 라인이에요. 라인. 선으로 한 거예요. 선. 이걸 보세요. 서울을 딱 누르잖아요. 서울을 누르면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1데이터는. 나오죠. 이거를 2020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2020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보신 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서울 아파트 전체 상투가 2021년 12월 7일이에요. 월 평균가는 10월이 맞아요. 근데 일봉으로는 매일매일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거 좀 새로운 작업 들어갔습니다. 3차 개발 들어갔어요. 지금 이 L차트는 아직 1데이터를 반영을 못하게 돼 있는 거를 제가 데이터를 억지로 월 데이터에다가 넣고서 그림만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막 숫자도 막 이상하게 막 타닥타닥 붙어서 나와요. 자, 이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1번 니프티 있죠. 이게 마가 그거예요. 50개. 센 놈들 50개만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지수보다 더 센 놈들이야. 그다음에 영끌 50은 노도강인데 그 중에서 제일 더 약한 놈들. 그러니까 더 세게 올랐다가 더 많이 빠진 놈들. 그러니까 즉 등락률이 센 놈들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 얘는 9월달에 상투 쳤어요. 9월달에. 그 다음에 지금도 빠지고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지금도 빠지고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 이번 달에 약간 저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치고 올라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센 놈 50거 있죠. 얘네는 작년 5월 그러니까 22년 5월까지 올랐다 그랬죠. 보세요.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올랐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무너질 때는 50개도 상위 50개도 무너지고 하위 50개도 더 무너지고 서울 평균이 이렇게 됐다고. 근데 얘가 계속 빠지는 와중에 센 놈들이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서울 아파트도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게 38%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한 거에 38%, 50%, 61% 반등하는 거예요. 피보나치 개수예요. 근데 여기까지 다들 반등 못했죠. A, B, C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요게 1년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요렇게 감아 돌다가 요렇게 감아 돌죠. 그런데 요거는 2년 이동 평균선이에요. 우리 부동산에는 2년이 중요해요. 주식에는 3년이 중요한데 부동산은 2년이 중요해요. 왜? 전세 계약도 2년 만에 하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나야지 양도세 중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단위가 2년 단위예요. 그렇게 2년선을 딱 보면 지금 딱 부딪히고 있어요. 아마 살짝 넘긴 다음에 이 꼴 나지 않을까? 이 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급하게 빠지는 처음에는 급하게 안 빠지다가 나중에 아, 이거에 대한 대응파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요점만 정리할게요. 자, 처음에 가고요. 홈 화면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2005로 돼 있어갖고 요게 이제 초기 화면이거든요. 여기를 누른 다음에 홈 화면에 가가지고 여기에 서울로 가세요. 그 다음에 송파구로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송파구에 집중해야 됩니다. 송파구에 지금 강남 서초가 아니에요. 강동구도 아니에요. 송파예요. 송파가 바로미터예요. 자, 이렇게 누른 다음에 많이 오르긴 했죠. A, B, C 오르고 있잖아.
위아래 고리 엄청 더 흔들리고. 근데 연봉도 보시면 작년 올해 2년 동안 반등을 했는데 2022년도에 1년 하락한 거에 절반을 못 오르잖아. 이게 힘이라고, 힘. 즉 이게 조정파가 아니고 하락파고, 요거는 상승파가 아니고 반등파예요. 조정, 그러니까 하락, 반등, 하락. 막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조정파였으면요, 얘가 이걸 치고 올라가는 상승파가 나와야 된다고. 자, 이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누르세요. 볼린저 밴드 누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최근 들어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하잖아. 서초 강남이 치고 가지, 송파구는 치고 가지 못해요. 오히려 올림픽 혐일이나 이런 데는 더 빠지고 있어. 요거 꺾이는 걸 잘 보세요. 거기 덩달아 강동구도 그런 낌새가 보여요. 아직 강동구는 그 힘이 아직은 남았어. 얘가 아직 못 올랐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강남구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랑 서초구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랑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이렇게 폭락하는 거를 눈에 안 들어온다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노도강도 뭐 신고가 나온다는 거 다 개뻥입니다. 그거 5년 만에 한 건 거래되고 그것도 두세 대밖에 없는 거. 오늘 제가 진짜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그걸 캡처를 했어요. 어딨냐? 이거 자 보세요. 자, 제가 얼마나 골 때리는 뉴스를 갖고 내가 나중에 책에다가 쓸 건데 보세요. 이게 환경 기사인데 보세요. 연끌족 한숨 돌리나 1.9억 뛰었다. 노도강도 신고가 속출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노도강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이렇게 3년 내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반등은 무슨 반등이야. 그럼 노도강에서 한번 볼까? 개별 아파트에 가갖고 노원구에 가갖고 그 시가총액 1등부터 봅시다. 1등부터 이걸 보시면 이거를 여기 보세요. 자, 미미삼 볼게요. 미미삼. 이게 폭락한 다음에 여기서 멈춰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랑빌 시가총액 2등입니다. 이 정도 반등한 거야. 무슨 신고가는 여기 와야지. 보람아파트 반등한 적이 있어요? 거래소 끊겨서 중계그린 아파트 오늘이 뭐 거의 최저가야. 상계주공 6단 1이네요. 그 다음에 저기 도봉구 볼까요? 도봉구 시가총액 1등부터 볼까요? 북한산 아이파크. 우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고. 창동주공 3단지 오늘이 최저가야. 동아청솔 이래. 신동아 1단지 이래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가세븐 있죠. 마가세븐 그거 50개 종목. 그게 이것들만 모아놓은 거거든. 그런데 뉴스에 이게 나왔다고. 노도강도 신고가 속출이래. 그래서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보면 뭐냐면 노원구 상계동 노원 아이파크가 180제곱이래요. 여러분들 180제곱이면 60평이 넘죠. 60평이 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두 세대 있어. 두 세대. 또 볼게요. 지난 5월에 9억 2천 그래서 신고가를 찍었다. 2017년이에요. 지금 2024년이죠. 7년 전에 신고가보다 1억 9천 올랐대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아파트든지 폭락을 했어도 2017년보다 싼 거 있어요? 그때보다 더블나 있다고. 2017년보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출범할 때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파트가까지 떨어진 아파트가 없어. 물론 2021년까지 두세 배 올랐다가 지금은 떨어져 있겠지. 그렇지만 2017년 가격으로 치면요, 지금 다 더블나 있다고. 그러니까 5억이 15억 됐다가 다시 10억 된 경우는 있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2017년에 5억이 지금 10억이라고. 그럼 얘는 못 오른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한 가지는 같은 달 강북구 수유동의 삼성타운 34평이네요. 5억 1,300만 원에 거래됐고요. 왜냐면 몇 세대인지도 안 나와. 이거 좀 이따 제가 팩트체크 들어갈게요. 도봉구 창동 세인트 라디움 전용 52도 2억 3,750만 원 신고가 팔렸다. 지금 신고가만 골라냈어요. 자, 지금부터 봅니다. 자, 노원 아이파크입니다. 노원 아이파크에 방금 전에 본 거 신고가 나온 거. 근데 그게 전용 180이에요. 63평. 63평인데 얘가 12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 거래했어요. 6건. 12년 동안 6건 거래됐다니까. 이게. 와, 다른 것들은요. 여기서 이만큼 오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이 삼성타운이라는 아파트는 이거는 아파트가 124세대. 노원 아이파크 124세대예요. 언제부터 124세대 아파트를 갖고 나왔는지. 이번에는 삼성타운은 아실에 나오지도 않아. 왜? 몇 세대인 줄 아세요? 삼성타운 18세대. 삼성타운 아파트가 18세대인데 제가 그림을 가서 봤어. 삼성타운 아파트에 이거 18세대라고. 18세대.
그냥 이거 큰 빌라 같은 거예요. 18세대. 이걸 해놓고서 아까 뭐 신고가 나왔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래프를 봤어요. 5억 1,300 됐어. 실거래 그래. 100제곱이에요. 이거 보니까 5억이 됐는데, 야 진짜 22년에서 이거 올랐다고 지금 딱. 근데 이 100제곱 있죠. 이거 전용 84. 이게 100일이 전용 84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 아파트가 몇 세대인 줄 아세요? 2세대야. 2세대. 2세대가 12년 동안 6건 7건 거래됐어. 그 다음 또 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인트 라디움. 이걸 보시면 이게 뭐 이것도 보시면 몇 세대인지 아세요? 2세대. 총 몇 세대냐면 19세대. 근데 오늘 뉴스에 나온 게 2세대밖에 없는 데인데 걔가 거의 한 10몇 년 동안 딱 2건 거래했어. 2건. 13년에 1억 4천에 거래됐으면요, 다른 거 다 3배 올랐어. 그때 5억이 15억대 있다고. 저도 아파트가 그러니까 2배 올랐어요. 2-3배, 아니 3배 올랐지. 5억도 안 되게 사는 아파트가 16억을 넘었으니까 그걸 홀라당 팔고 나왔지. 근데 이걸 갖다 놓고서 신고가가 나왔다고 뉴스에 나온 거야. 그 아파트를 가서 봤거든요. 이거 세인트 라디움 이거 19세대. 이게 2013년에 바닥에서 2024년에 11년 만에 신고가 나왔다고. 지금 한경 기자가 오세성 기자가 데스크에서 요구하니까 그런 걸 찾아온 거야. 이거를 그래놓고서 자극적인 거 영끌 쪽 한선 돌리나. 아니 2013년에 누가 영끌했나? 그때 영끌했으면 대박이지. 1.9억 뛰었대. 노도강도 신고가가 나왔대. 13년 만에. 2013년에 한 건 되고 11년 만에 한 건 됐는데 딱 2세대 있는데 그게 신고가 나왔다고. 이걸 갖다 뉴스에 나온 거라고. 지금 언론들의 펌프질이 엄청나요. 저는 지금 다주택 투기 세력들이 지금 사는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전부 생애 첫 거래, 그 다음에 갈아타기, 이런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지금 투자 세력들은 안 들어와요. 왜? 내가 사고서 이거 비용 다 제하고 나서 2년 있다가 1년 있다가 팔았을 때 얼마 남겠거니 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주택자들은 또 세금 부담도 크기 때문에 웬만큼 올라서는 안 돌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든지 대출도 DSR도 2달 연기해보고 뭐 대출도 어떻게 하고 금리도 낮추고 이래가지고 영끌들 모집하는 거라니까. 이게 2009년 말에 있었던 현상이랑 똑같아요. 그때 3년을 빠졌다고. 그때 음마가 4%, 반토막 나고 도곡 렉실이 43% 빠지고 목동 아파트가 뭐 40% 빠지고 수지 같은 경우는 50% 빠지고 그랬어요. 그때 버블 세븐 무너지고 그 후유증으로. 여러분들 지금 지금 올랐는데 엘리엇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반등도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대세 하락할 때 5년 내내 8년 내내 계속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버블 세븐 무너지고 나서 6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계속 빠졌나요? 중간에 1, 2년 동안 반등도 세게 한 것도 있고 오히려 전고점 넘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지금 딱 상황이 송파구 있죠. 송파구에 코퍼크랑 소나 차트 있잖아요. 사인 코사인 코스처럼 움직이는 거. 그게 지금 답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서초 강남이 나중에 무너지고 송파나 강동구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요. 노도강 그런 데는 워낙 먼저 무너졌으니까는 안 무너지고 그냥 빌빌대고 있을 것 같아. 조금 반등하거나. 여러분들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봤잖아요.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걸 가져다 놓고, 이런 아파트 19세대 17세대 이런 아파트 갖다 놓고서 뭐 신고가 나왔다고 10년 만에 신고가 나온 거 가지고 진짜 21년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 나온 거는 별로 없는 거야. 찾아보니까 그라시움이 21년 20억을 넘었나요? 아르테온이 19억 8천을 넘었나요? 아니라니까. 전부 3, 4억씩 그때 사는 사람들 3, 4억씩 지금 물려있다니까. 지금 물론 저점에서 올랐기 때문에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어이구 그때 살 걸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7월 달에 송파구 지표를 잘 보도록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삐죽삐죽 고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엘스나 리젠스나 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아파트가 그게 있는 것만 아니라니까. 다른 거 팔아먹으면서 그런 거 올린다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